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 초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한 이후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종합상사 타이틀을 벗고 앞으로는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식량과 에너지 등 주요 성장 동력을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탈바꿈합니다. 친환경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식량, 소재 등 크게 4대 사업 분야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략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룹의 시너지 동력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계인 글로벌 사업 부문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룹 역량 결집의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과 시장 확대를 주도하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룹 핵심 사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사업 간의 연결, 그룹 간의 연결을 종합해서 사업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철강과 식량, 친환경 부품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연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에너지 사업의 경우 그룹의 철강과 2차 전지에 이은 제3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8년 안에 EMP와 LNG 터미널, 발전에 걸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LNG 거래량은 1,200만 톤, 터미널도 현재 5기에서 16기까지 구축합니다. 식량 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미국과 우크라이나, 호주, 남미 등 국가로부터 국내 수입량의 30% 수준인 연 600만 톤 곡물을 반입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남미와 호주 등에선 곡물 계약 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영농기업 인수와 해외 합작법인을 통한 조달도 준비 중입니다. 인립 팜농장을 확대하고 정제 공장을 설립해 식용 팜유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 동시에 바이오 디젤 등 친환경 에너지원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한 구동모터 코어도 2030년까지 글로벌 700만 대 판매를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종합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 중인데요. IRA 수혜를 기반으로 태양광 산업의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포부입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부문 하나큐셀이 지난해 흑자 전환 성공 이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선제적인 신사업 강화 전략을 통해 집중 투자해온 태양광 사업이 북미, 유럽 등지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뤄진 성과로 해석됩니다. 실제 하나큐셀의 태양광 모듈은 올해 1분기 미국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주택용 35%, 상업용 35.3%의 점유율을 보이며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의 태양광 종합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내년 말 상업 생산을 목표로 3.3기가와트 규모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통합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19년 모듈 양산을 시작한 달튼 공장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 능력을 1.7기가와트에서 5.1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태양광 모듈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나솔루션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하나솔루션은 IRA로 시행 중인 보조금 및 세제 혜택에 따른 수혜와 생산 감축 등으로 태양광 산업의 주도권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IRA는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의료비용 절감 등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미국과 북미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솔루션은 솔라허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태양광 사업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노후된 주택단지를 재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시정비 사업은 재개발 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그동안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역 내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자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사업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은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5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구역 내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문제도 불거지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신탁회사에 사업을 맡겼습니다. 신탁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 후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했고 현재 이주율 98%를 넘기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내 이주를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 분양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신탁 방식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 등의 갈등이나 민원을 빠르게 해결해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여의도와 목동을 중심으로 신탁 방식을 선택하거나 고려하는 사업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에는 1부터 14까지 14개 단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중 이미 5개 단지가 사업 방식을 신탁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7단지는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신탁 방식의 장단점과 조합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탁 회사들의 정비 사업 수주액 증가와 함께 사업 비중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토지신탁은 수주잔고의 51.3%가 도시정비 사업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비중을 20%포인트가량 넘어섰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수도권 내 신탁 방식, 도시정비 사업장 21개를 확보했고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신탁 회사들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합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주택 재개발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낸 하나은행이 인기 가수들을 대거 초청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선사했습니다. 은행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수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열기의 콘서트장. 곳곳에 보이는 초록빛 의상이나 액세서리가 눈에 띕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린 이 행사는 하나은행이 9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개최한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입니다. 콘서트장은 하나은행의 대표 색상인 초록색으로 물들었고 싸이, 성시경, 잔나비 등 인기 가수들은 관객들과 하나가 돼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선 하플콘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던 만큼 이번 콘서트를 통해 하나은행은 손님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최초로 진행된 콘서트 이벤트였고요. 다른 은행이나 금융회사 아니면 다른 기업 행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콘서트를 기획한 직원은 더 많은 손님들에게 하나은행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컨셉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많은 손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연예인을 선정하는 데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올해 특히 하나은행에서 상반기 성수동에서 성수국제공항이라는 팝업 이벤트, 두 번째로 하반기에 연대 노천극장에서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라는 굵직한 브랜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내년에도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다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외에 버금가는 고객에 다가가고 라이프 스타일에 접근할 수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올 상반기 1조 8,39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하나은행. 본업인 금융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문화 마케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손님도 폭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은행은 이번 콘서트의 성공을 계기로 손님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꾸준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이수연입니다. T맵을 적용시켜 수입차 내비게이션은 불편하다는 인식을 깬 회사가 바로 볼보죠. 이번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신기술을 먼저 선보입니다. 과연 뭘까요? 김홍모 기자입니다. 아리야,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들어? 곁을 따뜻하게 채워줄 사람과 함께하길 바랄게요.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1초. 2021년 팀앤 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형 차량 인포테인먼트를 국내에서 최초 적용한 볼보 코리아가 차세대 버전인 팀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을 내놨습니다. 2024년식 차량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팀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은 실시간 신호 정보 및 잔여 신호 시간, 적정 교차로 통과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커넥티브 드라이빙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즉, 눈앞의 신호등이 몇 초 뒤에 빨간불로 켜지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이 시작되며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들을 살펴보면 요즘 차들 중에 음성 명령 버튼이 없는 차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몇만 킬로 주행을 하면서도 이 버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이 음성으로 명령을 해봤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기능들도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2022년 이후로 나오는 볼보 차들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아리아라고 부르고 무슨 말이든 말을 해도 웬만큼 다 알아듣고 이를 실행합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 운전자와 차량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 볼보차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날씨예보, 뉴스 등도 제공합니다.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긴 태블릿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용감도 그와 비슷합니다. 이곳에 홈 메뉴 버튼도 있죠. 비발디라는 이름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이번 버전서부터 추가되어 자유로이 웹서핑도 가능합니다. 단 안전을 위해 약 7초 후에는 화면이 꺼집니다. 운전 중에 잠이 오거나 좀 심심할 때 시덥잖은 말을 해도 볼보차는 다 알아듣고 말상대도 되어줍니다. 집 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제가 농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호날두가 북극으로 갔을 때 하는 말은 뭘까요? 정답은 호, 날도 참. 특히 목적지, 실내 온도 설정, 음악 재생 등을 통합해 실행하는 개인화 루틴 설정도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출퇴근할 때 어디로 가자란 말만으로 나만의 노동요가 울려 퍼지며 길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루틴 서비스는 아침엔 난 이걸 해야 돼, 저녁엔 이걸 해야 돼. 각자 사람마다 그런 루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루틴을 이제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 이번에 새로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루틴 서비스를 통해 테일러숍에서 만든 맞춤 옷처럼 나에게 딱 맞는 맞춤차를 만드는 재미도 제공합니다. 팀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은 2024년식 모델에는 기본 탑재되며 전세대 모델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설치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차세대 먹거리 AI 시향에 이동통신 3사 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SK텔레콤이 AI 개인 비서 에이닷을 출시한 데 이어 KT도 곧 초고대 AI 서비스인 믿음을 정식 출시하며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AI가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할 사람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은 한두 줄로 요약해줍니다.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해 최상의 기상 시간에 알람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5월 베타 서비스로 선보였던 개인 비서 서비스 에이닷을 최근 정식 출시했습니다. AI 개인 비서 시장, 이건 정말 글로벌 탑 티어들의 격전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OTT 두세 개씩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한 3년 후면 AI 개인 비서 두세 개씩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은 에이닷을 통해서 또한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가장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SK텔레콤은 AI 인프라, AIX, AI 서비스 이렇게 3개 분야로 세분화해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 배출 절감을 돕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와 AI 관리 솔루션을 국내외로 보급하고 에어택시 관제, 동물 엑스레이 판독 같은 신시장도 개척한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AICC를 통해서 금융권을 공략한다든지 데이터 플랫폼, AI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하이닉스를 통해서 저희가 만드는 건데 이걸 통해서 제조 영역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도 고객이 구축해달라면 구축해주고 클라우드에서 패키지로 서비스해달라면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어떤
플렉서블한 형태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질세라 KT도 올 3분기 초거대 AI 믿음을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특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산업부문과 연동하는 B2B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기관과 연동으로 5대 시중은행 금리를 물으면 내용을 정리하고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아울러 초거대 AI 상용화를 위해 향후 2천억 파라미터 이상의 모델까지 가능하도록 인프라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추석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영 기자가 상상인증권의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을 만나 증시를 진단했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4일 증시가 다시 열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무려 2.41% 떨어지며 2,4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가 2,400대로 떨어진 건 3월 27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4분기 증시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백영창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적어도 상반기 수준을 회복해 유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이슈들은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유지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고요. 뭔 기대감이냐면 경기 회복 기대감. 근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질 거거든요. 왜 안 빠지냐면 내년 기대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있어요. 호재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년 경기 기대감은 호재죠. 올해보다 내년에 실물 경기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그 9월 초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건 오히려 미국의 공화당이냐 민주당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태양광 풍력들은 주가가 한동안은 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탈중국, 그 다음에 비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 화장품에 비해 색조감이 오히려 없고 내추럴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보는 거는 상당히 클린 에너지가 많고요. 더마 코스텍이라고 해서 약간의 좋은 약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투자 전략이란 것은 결론적으로는 위험 분산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 극대화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11월, 12월에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또 좋을 거냐?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결국 미국의 FOMC가 느끼는 물가 수준과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는 물가에 대한 우려는 서로 달라요. 상당히 냉정히 따지면. 저희들은 그 물가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FOMC는 아니다, 물가가 높다. 그래서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거든요. 아미코젠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필수 소재인 배지와 레진 개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최근 975억 원의 유무상 증자도 발표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박철 대표를 만나 자세한 운용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아미코젠은 90% 이상 수입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현재 인천과 여수에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철 대표는 고객 맞춤형으로 빠른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매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과 및 비전 살펴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이 사회와 인류 건강 기여한다는 것 비전을 제시하고 창업을 하셨습니다. 보조 사업하고 헬스케어 건강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요즘에 제일 많이 주주들이 관심이 있는 배지 레진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배지 레진 같은 경우는 바이오약품 항체 단백질 생산에서 비중이 40% 이상 차지합니다. 그 정도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해외에서 99%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국에서 국산화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의 아티아바이라는 업체에서 배지 기술 도입했고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바이오웍스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만 한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기존의 효소나 이생물 배양 기술 그리고 친화성 레진에 반드시 프로틴 A라는 바이러스 정제에 필요한 리간드도 저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더 좋은
레진, 더 좋은 배지 기술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곳에서 막 고객 맞춤형으로 빨리 생산을 해서 고품질로 생산을 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공장에는 저희가 10만 킬로그램의 어떤 배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하는 공장을 짓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올해 말에 완공이 되면 그 여러 가지 ISO 인증들을 획득을 해서 내년부터 상용화 생산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레진 같은 경우에는 여수 화학산업단지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지금 한 10,000리터 규모의 레진을 생산하는데 국내 시장을 거의 다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경쟁력 있게 생산되는 배지나 레진 제품들을 글로벌하게 파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품질 좋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글로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미 미국 업체라든가 인도 업체라든가 중국 업체들을 컨택하고 있습니다. 운전 자금이라든가 추가 증설해야 될 부분들 시설이라든가 공장 증설 자금으로 사용할 거고 한 절반 정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차입금으로 상환하게 될 것을 그래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제시한 비전은 2030년까지 1.2조 매출하고 2,400억의 영업이익 달성인데요. 제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3분기 정도 되면 개별로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기로는 오늘 연말까지 확실히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고 내년에 시작되는 배지 레진 사업이 내년에 원년이 될 텐데요. 내년부터 이것을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주 회사 가치가 상승될 거고 주주들에게도 최대한 저희가 베네핏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차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차입니다. 바로 토요타의 알파드인데요. 이 알파드는 2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입니다. 네, 오늘 제가 타볼 차는 토요타의 미니밴 알파드입니다. 산타페, 시에나, 팰리세이드 등 일명 아파처로 불리는 차들이 많죠. 세단, SUV, 픽업 트럭 이런 세그먼트로 차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빠차냐 아니냐로도 분류를 나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아빠차를 타다가 아이가 하나 둘에서 3명까지 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국룰인 듯 카니발을 선택하죠. 여러 사람을 태우기에 미니밴만 한 게 없다는 반증입니다. 국가대표 미니밴 카니발이 점령한 한국 땅에 도전장을 내민 일본의 미니밴이 있습니다. 알파드란 이름의 이 차를 몰아보며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의 외형부터 살펴보면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부 그릴이 물고기 비늘이 박힌 듯 혹은 중세기사의 철갑을 두른 듯한데요. 이 그릴이 성인 남성 가슴서부터 시작해 바닥까지 길이로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히 좋아하고 호불호가 강할 것 같네요. 전체적인 프레임은 직사각형의 미니밴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어중간하게 스포티한 느낌을 내느니 아예 둔중한 덩치를 유지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실루엣은 미니밴에서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이런 선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면부는 짧고 뭉툭한 코로 튀어나와 있고 뒷모습은 칼로 잘라놓은 듯 직각의 모습입니다. 소소하지만 이 차의 재밌는 점들을 짚어보면 우선 햇빛 가리개에 부착된 거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비해 앙증맞은 크기입니다. 윗공간의 유리창을 따라 앰비언트 라이트가 길게 이어지며 색깔을 취향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2열의 차연막도 보통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많은데 알파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입니다. 백미러는 거울이 아닌 후방에 위치한 카메라로 찍히는 모니터 화면이며 콧대가 낮았던 본넷의 실루엣과는 달리 운전석과 전면부 유리창 사이는 광활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숫자로 센다면 10곳은 수월이 넘을 만큼 곳곳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허전하다 싶은 공간에 손을 가져다 눌러보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컵홀더나 선글라스, 문서 보관함 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니밴이기에 당연히 차박은 가능하겠지라는 예상과는 달리 3열석이 눕혀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올려지는 방식으로 온전히 짐을 싣기 위한 공간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2열석에 갖가지 기능을 담은 시트를 장착함으로 인해 중간을 넘어서 3열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대해진 시트와 더불어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토요타는 바퀴의 바깥 부분과 차체 프레임의 차이가
44mm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났을 시 탑승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차체의 강성을 높임과 더불어 안전사양을 더했다는 설명. 차를 타기 전에는 카니발의 적수가 등장했나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며 경험을 해보니 알파드는 아빠 차라는 별명은 어울리지 않고 한덩치하는 회장님 차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구공과 S클래스 등 세단의 회장님 차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춘 차, 도요타 알파드의 자기색 강한 매력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너겟은 통신으로부터 이에 맞는 선택지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통신 생활을 시작하는 20대를 주요 고객으로 합니다. 20대의 다양한 페르소나에 맞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 라이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저 구간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각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자녀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산받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너겟이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이 과기부가 얘기하고 있는 사용량에 부합한 요금제에는 어느 정도 적합한 요금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